폐화되어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면서도 일종의 또 지키는, 그래서 잡종적인 그런 상태로 가지 않을까. 답변을 하니까 답변을 하라 그러셨습니다. 예, 김주환 교수님 앞으로 나오셔갖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오늘 모든 행사. 허유 학일학 기념 선생 기념사업회에 세 분 공동회장님이 계시는데, 제일 앞에 인사 말씀하셨던 그 박찬성 관장님, 그리고 오늘 김성국 교수님, 그 다음에 김주환 교수님 세 분이십니다. 네, 부탁드려요. 예, 안녕하십니까. 마무리 발언 제가 우리 장윤수 교수님께 10분 얘기하셨는데 가능한 시간을 맞춰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계 학문사의 길이 남을 뜻깊은 콜로키움을 열고 체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성국 교수님은 성함 앞에 붙일 반영사를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세계적인 석학, 원로 사회학자, 심장이 불타는 열정적 아나키스트, 이론 사회학자, 미남의 낭만적인 풍류선비, 태평양을 품에 안은 문필가, 그리고 또 2017년에 대한민국 학술원상 수상자, 이런 수많은 관념사가 따라오는 우리 김성국 교수님의 필생의 역작 하나놀이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큰 제목 아래 단단하고 싱싱하고 역동적인 중진 소상학자들의 수준 높은 서편을 들었습니다. 김성국 교수님, 소병선 교수님, 안효상 교수님, 송호영 교수님, 최정년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논리라는 대평원을 달리는 최첨단의 시원한 기관차를 타고 호사를 했습니다. 달리면서 열차 안에서 제가 바라본 그 꽃피는 들판, 태양이 자결하는 불타는 들판, 수학의 황금 들판, 순백의 백설이 덮인 시원의 들판을 달리는 기관차는 힘차고 미끈한 고속열차도 있었고, 은하를 향해 날아오르는 불새 열차도 있었고, 단정하고 깔끔한 귀족적인 열차도 있었고, 따뜻하고 포근한 지성의 낭만 열차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종횡무진하는 대륙 횡단 열차들이 한치 차질 없이 사방으로 운행되도록 슈퍼 AI 이상의 숙련된 관제와 유도를 하신 국제적인 학자 장윤수 교수님의 절도 있고 단아한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멋있었습니다. 석평자 네 분 교수님들께서는 4개의 잣대를 가지고 나오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발표 순서대로 어쩌면 원정 이정으로 우리가 나눌 수도 있겠고, 봄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잠시 계절 얘기를 했습니다만, 맨 먼저 나오신 우리 광주교대의 소병선 교수님께서는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압축하면 논리성의 잣대를 가지고 나오셨다. 수리, 논리성의 잣대를 가지고 나오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구대학의 안효순 교수님은 그 불시라는 시를 아주 감명 깊게 자작시를 인용을 하셨습니다. 정신성, 깨달음의 잣대를 갖고 나오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영남대학교 송호영 교수님, 체계성의 잣대를 갖고 나오셨다. 그리고 대구교대의 최정년 교수님, 학문적 은밀성의 잣대를 가지고 나오셨다. 이 4개의 잣대로서 우리 김성국 교수님의 하나논리를 오늘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김성국 교수님은 참으로 넓고 깊은 학문과 지성과 이론의 품을 4분 교수님들의 자로 측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학일학 교수님의 만년의 역작 조선 철학사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학일학 교수님은 서당교육에서 출발해서 일본 유학을 하셨고, 한평생 철학 교수를 하셨고, 또 아나키스트로서 활동을 하셨고, 그런 분인데
마지막에 와서 만년에 거의 80세가 넘은 그런 연세에서 조선 철학사를 쓰시면서 그때 제가 아주 가까이서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천부경 얘기도 그때 사석에서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김일성하고 내하고 나이가 같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저거조상도 잘 안 섬기면서 예수라는 서양조상을 섬긴다. 그 아주 민족 주체성이 강했던 분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예수에 대한 정적적 평가도 하십니다. 역사상 최고의 아나키스트는 예수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조선 철학사를 집필하시면서 한평생 해오신 한학, 서양 철학, 동양 철학 그걸 집대성하면서 결국은 조선 철학사에서 그걸 다 이제 어떻게 종합을 보시고 싶어 하셨고 그 바로 그 조선 철학사를 개선 발전시켜서 우리 김성국 교수님이 하나논리라는 이런 이제 거대한 이론 체계를 완성하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하나논리는 참 아름다운 책입니다. 그리고 장대합니다. 독창적입니다. 선구적입니다. 시원합니다. 이러한 세계 이론을 구축한 우리 김성국 교수님의 공로는 아무리 찬미해도 부족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김성국 교수님의 아나키즘 3부작 얘기를 잠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김성국 교수님께서 현직에 계시면서 60세 된 것 같습니다. 2007년에 한국의 아나키스트 자유와 해방의 전사라는 국배판 294페이지 책자를 발간을 하셨습니다. 그게 1부작입니다. 1부작인데 그 책에서는 한국의 아나키스트 5명을 소환을 합니다. 신채호, 유자명, 박열, 유림, 박이라. 그래서 한국 아나키스트 1세대의 5대 참 큰 인물들을 조명을 합니다. 그리고 끝부분에서 박이라 선생의 그 정신 이걸 이어간다라는 걸로 뒤에 이제 여지를 두고 그리고 그로부터 8년 후에 2015년에 이걸 정년퇴직 후 한 3년쯤 지나신 시기입니다. 정년퇴직 후에 집중적으로 아마 작업을 하신 것 같고 그때 나온 책이 잡종사회와 그 친구들 아나키스트 자유주의 문명 전환론이라는 부제가 붙었습니다. 이거는 아주 두터운 책입니다. 국배판 932쪽짜리 책입니다. 바로 이 책에서 우리 김성국 교수님은 길에서 길찾기, 철학, 사회사상의 총체적 분석을 시도를 합니다. 그게 또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잡종사회의 친구들 해서 이제 쭉 이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이 이 책의 에필로그예요. 마지막 부분에 저희 그 졸시 시는 형편없습니다만 저 떼어주려고 이제 시를 쓰는 것 같습니다. 폐무라는 시로 이 책을 이 방대한 저서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라고 평생 썼으면서도 노벨상 못 받았고 이름도 없고 한데 노벨상 받은 사람보다 더 이제 제가 의미 있게 남은 거는 세계적인 저작의 에필로그에 내 시가 전문의 실력이 있다. 이거 시인들 그런 영광 누릴 사람 없습니다. 한국에 시인이 한 10,000명 이상 된다고 하는데 10,000명 중에 세계적 저서의 에필로그에 시 실린 사람은 감히 제가 장담하는데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책의 그 두 번째 책이죠. 아나키즘 3부작 중에 두 번째 책인 잡종사회의 그 친구들 이 책이 왜 이제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 책으로 우리 김성국 교수님은 2017년에 대한민국 학술원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전부 학교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학술원상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예, 그 뭐 받으면 기분도 좋고 돈도 큽니다. 요즘 1억 준다 그래. 근데 이걸 받으신 분입니다. 그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교수님들 다 앞으로 이제 받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부작 중에 마지막 책이 오늘 얘기하는 하나올리입니다. 동아시아 사회 이론의 모색해서 국배판 변형으로 약간 더 책이 커졌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학일학 선생의 조선 철학사의 결정적 완결판이다. 완성판이다. 학일학 선생님도 이렇게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참 이제 연령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이걸 못하고
그저 조선 철학사라는 이름으로 정리해 놓으셨는데 이걸 이제 하나논리라는 사회 이론으로 완성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은 김성국 아나키즘 3부작의 완성판이면서 학일학 조선 철학사의 결정적 완성판이다. 그리고 동아시아형 사회 이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독창적이고 선구적인 작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두 가지입니다. 개인적 자유, 인간적 해방. 바로 그것의 정초로서 인간으로서 개인인 한 인간으로서의 그 위치를 신의 만열에 올려놨습니다. 그래 하나는 곧 신이다. 뭐 이제 그걸 이 시로 이 책에서 얘기하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영광스럽게도 이 3부작 중에 마지막 완결판 이 책의 에필로그에도 제시 구름역이라는 게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의 소원을 다 풀었습니다. 윤영실봉이 우리 김성국 교수님은 학일학 선생의 계승자입니다. 우리 학일학 선생을 아나키스트 자유주의 철학자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에다가 저는 이번에 이 하나논리로서 우리 김성국 교수님은 철학 쪽도 이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국 교수님은 철학적 아나키스트 자유주의 사회학자 이렇게 명명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학일학 선생님은 철학 쪽의 제자가 지금 없습니다. 1대 제자는 1920년대에서 30년대생 그분들이 1대 제자인데 다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1대 제자 중에 나이로서는 2대 제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1대 제자가 말제자가 돼가 맨 마지막에 모셨는데 저는 학문 활동을 안 합니다.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철학 쪽에는 개선자가 없습니다. 또 하르트만은 독일서도 공부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고 국내에서 지금 공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김성국 교수님이 조선 철학사의 완결판을 내심으로 해가지고 철학 쪽의 개선자가 됐다. 명실공히 학일학 아나키즘, 학일학 철학은 단종되지 않고 김성국 교수님에게 개선되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걸 명확히 선포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재성에 계신 학일학 교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신다면 그 큰 키, 그 긴 팔, 노구로 김성국 교수님을 덥석 안아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저는 지금 잠시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예. 그리고 김성국 교수는 왜 하나논리를 구축했는가? 저는 요 며칠 동안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주신 말제문하고 석전문하고 이런 걸 읽으면서 다 그 참 중요한 얘기들고 필요한 얘기들인데 왜 하나논리인가? 왜 했는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하나논리였습니까? 우리 아나키스트 김성국 교수님은 자유주의자입니다. 개인적 자유, 그걸 뭐 철저하게 내세우는 분입니다. 그리고 인간적 해방. 자, 개인적 자유와 인간적 해방을 추구하는 분이 왜 하나논리를 3부작 완성판으로 내놨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무지를 일깨웠습니다. 김성국은 우리한테 무엇을 일깨우는가? 과연 인간들은 인간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가? 왜 인간의 자유는 천부적인가? 그러한 깨달음을 주기 위한 책이 하나논리 아닌가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하나입니다. 하나는 세상의 출발이고 우주의 출발입니다. 하나하나의 우리 인간은 모두 존엄하다. 그런데 왜 우리는 존엄합니까? 천부적인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존엄합니다. 니콜라이 하르트만은 인간이 가진 4가지 특성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째, 예경.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정. 앞을 미리 결정해서 약속할 수 있는 존재, 인간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가치. 가치를 보면서 가치를 이루려고 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 인간은 가치를 봅니다. 예술의 가치도 보고
경제의 가치도 보고 재물의 가치도 보고 사람의 가치도 보고 가치를 보면서 높은 가치와 낮은 가치를 구분할 줄 압니다. 그게 사람이죠. 그다음 네 번째가 인간은 천부적인 자유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유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성국 교수님이 깨달음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소명선 교수님이 저서를 읽으면서 아마 이분은 깨달음을 하신 것 같다. 본인 스스로 그런 느낌을 받았다 했는데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근데 우리가 왜 깨달아야 됩니까?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주머니에 돈이 들어있어도 안 쓰면 자기 돈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자유가 천부적으로 주어져 있어도 안 쓰면 우리 자유가 아닙니다. 근데 과연 인간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TV 홈쇼핑을 보면서 그럴 때가 금방 전화 놀라가 삽니다. 과연 내가 샀습니까? 광고에 현혹됐습니까? 어느 정도 내 자유가 침해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운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렇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 군데 구속되어 있고 내 스스로한테 구속된 게 가장 큽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그가 가진 자유에 대한 의식만큼 자유로울 수 있다. 이만큼이 나의 자유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나의 자유입니다. 좀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자살하는 사람들, 죽음의 선택, 그것도 자기가 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게 자유의 극단적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가 가진 자유에 대한 의식만큼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김성국 교수님은 인간의 자유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 논리를 쓰고 또 깨달음 얘기를 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잠시 얘기했습니다만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의지 자유, 자극과 반응 사이 그 짧은 순간에 의지 자유가 있다라고 미시 물리학에서는 이미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철학에서는 옛날부터 있다고 얘기했는 거죠. 칸트부터 이지자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상위에는 뭐가 이지자유를 결정하느냐를 칸트가 해결해 드리는 사람들은 더 위에 높은 단계에 있는 이성 얘기를 하면서 물 자체로 이끌어감으로 해가 신적 단계로 올려버리는 거야. 니콜라이 아르트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자신의 실존적 선택으로 얘기를 돌립니다. 그래서 김성국 교수님 하나 논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는 너는 자유로운가? 너는 하나인가? 너는 하나임을 깨달았는가? 이 얘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단체 사진 찍으면서 잠시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99년 전인 1927년에 제5차 솔베이 국제회의에서 세계적인 물리학자들이 모여서 초기 양자역학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양자역학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한 회의라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앞줄 맨 중간에 앉고 좌우로 막스 플랑크, 마리 퀴리, 헨리 로렌츠 이런 당대 거장들이 좌우에 앉고 바로 뒷줄에 닐스 보어, 마리 퀴리, 하이젠베르크, 슈레딩거, 디렉 이런 사람들이 서가 있습니다. 이 사진에 찍힌 사람들 중에서 18명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학자들, 석학들이 모이셨습니다. 바로 사진에 찍힌 그분들 중에서 학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 학술원상은 기본이고 노벨 평화상이나 노벨 문학상 이런 거 받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상을 떠나가지고 크게 학문적인 일가를 이루시고 그 삶의 성취를 크게 이루시기를 바라고 바로 그런 노정에 오늘의 이 자리가 큰 보탬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아무튼 오늘 모임은 세계 아나키즘 발전사에 큰 획을 끊는 결정적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마무리 인사에 감사합니다. 평소도 그렇게 여겼지만 말씀을 참 재밌게 과장하는 듯 하면서도 그래도 사실에 근거해가 오늘 이 모임의 의미를 정말
잘 설명을 해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오늘 이 길고 긴 시간 매듭을 짓겠습니다.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김성국 교수님, 서평에 임해 주신 교수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